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오늘 네, 총리님도 왔다 가시고 하셨지만 그렇죠. 이제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인수위 시절부터 이제 엑스포 특별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어서 또 추진도 하기도 했고 정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뜨거운데 좀 이제 부산시 의장으로서 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아마 지방의회에서 아마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아마 활동한 경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 21분이 세계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일단 동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캐리비안 쪽, 그 중남미 쪽으로 다 갔다 왔습니다. 장소도 국가를 갖다 선택한 것도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가 가지 못하는 곳 그리고 시가 접촉이 잘 안 되는 곳. 이제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이동하는데 아주 불편한 곳이죠. 그렇죠. 불편하고 사실 환경이 안 좋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제 성과가 많이 있었고 왜냐면 한 번도 안 찾아왔으니까 심지어 저희 중남미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한 번도 안 갔지만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고 그게 사실 이제 비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의 의원님들이 가서 엑스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부산 시민들이 오히려 부산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브랜드는 국제적인 사회에서 보면은 서울하고 거의 대등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중남미를 가니까 서울은 몰라도 부산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 항이라는 이 브랜드가 거기는 엄청난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몇 달 전에 중앙아시아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중앙아시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한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부산이 엑스포 유치가 된다 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부의 이제 대통령이나 외교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국익에 따라하고 좌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최종 뭐 누가 된다고는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충분히 해볼 만한 뭐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잘 알다시피 뭐 대한민국이 그런 저력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는 대한민국하고 밖에서 이 쳐다보는 대한민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방금 말씀 주셨듯이 사실 부산의 최대 라이벌로 뽑히는 국가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뭐 최근 이제 빈살만 이제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좀 왕성한 활동을 그렇죠. 하고 이제 좀 석유라는 이제 무기로 이제 좀 많은 국가들을 만나고 있는데 사실 어쨌든 부산이 좀 이 엑스포를 사우디 말고 부산에 좀 개최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부산의 좀 강점 좀 이런 것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우디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스러운 나라고 그래서 세계 축제를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도시는 부산이죠. 만약에 사우디 리야드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프랑스 파리 가서도 한 200명의 인플루언서들 만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 그분들이 다 공감을 했고 왜냐면은 사실 뭐 독일의 그 제도라든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유평등 박애의 사상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적인 채택이 돼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반민주적인 데서 축제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들도 아니다 보죠.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해요. 과연 월드컵이 카타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곧 이제 개최될 월드컵만 봐도 엑스포 역시 일단 시민들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인들은 부산을 저는 선택한다고 봐요. 저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살면서 잘 모르지만 이제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했던
들리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예, 이제 예. 특별법도 통과가 됐지만 그렇죠. 예. 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실 이제 부산 엑스포 2030년까지 네. 완공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결과가 좀 나왔는데 그럴 경우 이제 사실 뭐 인천공항으로 왔다가 다시 김해공항을 통해서 이제 네, 네, 루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또 김해공항에서 북한까지 또 오는데도 그렇죠. 예. 사실 이런 교통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네. 게 좀 이렇게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뭐 숙소, 도로, 교통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추산하기는 한 6개월 동안 3,500만 명의 내외국인들이 지금 방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꾸 카타르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보도된 데 하면 컨테이너 이래갖고 뭐 200그릇씩 받는다는 그런 게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역대 세계 잔치라도 펼쳐갖고 그런 대접은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는 속도전은 빨라요. 그리고 이 신공항을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부산을 위해서 신공항을 유치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양반이 부산하고 그렇게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 엑스포를 왜 저렇게 지지하느냐.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대통령이 참 현명한 사람이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게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수도권에 지금 집중이 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몰렸죠. 그래서 그걸 해소를 하려고 하면은 지방의 어느 한 목들을 갖다 키워줘야 되는데 가장 기반이 형성이 돼 있고 세계에서 이러면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곳이 바로 부산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2030에 맞춰갖고 최대한 신공항을 한번 개통이 되지 않겠느냐. 추진을 해보지 그렇죠. 않겠느냐. 왜냐면 그게 개통되고 안 되고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부산 엑스포를 한다는 것이 뭐 3,500만 명이 와가지고 관광 수입 이런 개념은 아니단 말이에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산이라 그러면은 해상 물류 전 세계 물류에 직결하는 데가 부산이잖아요. 사실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버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해상으로 움직이는 컨테이너의 이 마진이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약해요. 그다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결국은 항공을 이용하는 거죠. 하늘길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만 좋아지면은 결국은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뭐 함부르크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유럽 전체 다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갖다가 제가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그 부산의 가치, 이게 세계에서 차지하는 부산의 가치를 갖다가 깨뜨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겠냐.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아마 별 차질 없이 아마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마 해결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 방금 이제 관광 수요도 얘기를 하셨고 이제 좀 뭐 일자리 창출도 있을 수 그렇죠. 있을 거고 이제 부산 엑스포 개최가 이제 부산시에 가져오는 좀 경제적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그때는 일단 지금 용역 결과는 한 60조 예. 이렇게 보죠. 네. 그런데 60조가 이 부산만 먹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도 덕을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옆에 있는 울산, 경남의 아마 최대 수혜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에서 부산을 기점으로 한 소위에서 대한민국의 동남권이 전 세계에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저는 제일 크다 보죠. 그래서 아까 신공항을 이야기한 부분도 그래서 그 항공의 물류의 중심지도 부산이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계기로 해가지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동남권 요즘 뭐 불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불경이라는 모든 요 지역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기가 저는 엑스포라고 봅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